좋아요, 구독! 네, 두 기업 비교해 봤고요. 다만 테슬라 실적 발표 전에 연 이틀 내내 달리던 국내 2차 전지주, 오히려 테슬라 호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0.87% 올랐고요. 에코프로 형제주는 3% 가까이 빠지면서 하락폭을 키워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향방이 갈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전기차와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실적이 이제 아침에 이제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 이후에 이제 약세를 접어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 실적이 나오면 그 내용을 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테슬라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용 절감으로 인한 실적 개선세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2차 전지 가격이 그만큼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2차 전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과 납품하지 않는 기업 간의 주가의 향방이 좀 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일부는 자체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게 테슬라의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해도 자체 생산 물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로 이제 납품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상당 부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관심이 있는 게 기존에 납품했었던 업체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NLF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뭐 테슬라가 현재 이런 이제 배터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총 3개 회사거든요. 뭐 일본의 파나소닉,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중국의 CATL인데요. 만약 테슬라의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체 생산을 한다라고 해도 그만큼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납품 가능성을 좀 높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체 이제 2차 전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LNF에 보다 많은 그런 이제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SDI나 아니면 뭐 SK온,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품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계속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런 이제 2차 전지 벤더를 과연 테슬라가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들은 향후에 이런 이제 테슬라의 판매 실적 호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와 2차 전지는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지 않은 한 2차 전지가 좀 달리는 건 아직은 요원해 보이는데요. 2차 전지주 4분기를 넘어서 내년까지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계속 올해 이제 부진할 것이다라는 거 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의 판매가 이제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판매가 계속 증가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의 판매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도 그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거고요. 대신 이런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한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3분기 실적이 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6.4% 감소한 6조 8,778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483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8.7%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AMPC라고 하는 미국 내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보조금이 이제 4,660억 원이었으니까 이거를 제외하면 약 200억 원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표 기업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영업이 상당히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여타 기업의 실적도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 내에서는 이제 3분기 하반기에 이제 부진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있지만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에는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장 기대치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는 걸 보려면 전방 산업인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얼마만큼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에 대한 캐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기차 관련돼서는 캐즘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이 아직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얼리 어댑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신제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수요자 같은 경우는 호기심보다는 실제적으로 내가 사용할 때 불편함을 얼마만큼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전기차는 여전히 내연기관에 비해선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점입니다.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높은 가격입니다. 지금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최소한 20에서 30%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전기차의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이제 높은 가격에 따른 보조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충전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보통 저희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 가면 5분에서 길어야 10분 내에 주유를 마치고 그러니까 주유소를 빠져나가는데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분 이상은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이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주행거리가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400km 안팎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한번 주유하면 보통 600km 이상을 가기 때문에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편리성을 전기차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전기차의 판매 속도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늘어나는 폭이 과거에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빠르게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대선 문제입니다. 지금 여전히 어느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이 될 것이냐라고 하기는 이제 오리무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월스트리트 저널, 그다음에 CNBC가 발표한 이제 그 지지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만 소폭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주요 경합주 내에서는 지금 트럼프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축소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지금 폐기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폐기보다는 아마 축소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 이제 선거 상황에서 지금 레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모두 지금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만약 공화당이 상하 양원까지 전부 다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IRA 법안에 대해서 크게 수정을 하는 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미국 내 판매가 상당 부분 좀 약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면 그 여파로 국내 2차 전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차의 향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2차 전지 소재나 부품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소재 부품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도 그 앞에 이제 완성업체들이 얼마만큼 판매가 잘 되느냐 여부가 이제 가장 큰
주요 이제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돼서 납품 가격이 계속 하락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2차 전지 광물 가격이 계속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니켈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톤당 16,00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광물 가격의 가격이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는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부품업체 같은 경우도 현재 2차 완성 셀 업체들의 투자가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수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장의 실적 개선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단기 트레이닝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여전히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그런 이제 악재로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2차 전지 관련돼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